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과연 올해 7월달은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미국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세 유예 시간까지 못 기다려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순히 순응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또 갈등을 빚게 되겠죠.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성실히 협상한 국가들도 선 못 넘으면, 즉 우리가 정한 기준에 닿지 못하면은 상호 관세를 재부과시키겠다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저번 주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었던 캐나다, 트럼프가 또람프가 되어가지고 호통을 한번 치자 바로 깨갱하면서 꼬리를 말면서 디지털세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센 척은 다 했지만은 결국 미국 앞에서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파월 후임 연준 의장 인선에 곧 착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직장인 재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에게 연준 의장 자리를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캇 베센트가 연준 의장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이 통합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트럼프 마음대로 전부 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을 통해서 해당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손글씨라고 하는데요. 이 손글씨를 직접 써가지고 제롬 파월에게 건네줬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대충 보면은 파월아, 너는 어찌 그리 매일 늦냐? 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자식아, 금리 좀 빨랑빨랑 내려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금리가 35번째로 높은 게 말이 되냐 이 자식아. 빨랑 내려가지고 1%가량 일본과 덴마크 사이로 올려놔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했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 과연 파월은 임기 중에 얼마나 많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의 고문 중에 한 명인 베일리는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밀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75%의 확률로 비트코인을 통한 지불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지불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이모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세금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결제도 장려를 하고 있는 미국 정부. 한편 오늘 미국 달러 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떡락을 하면서 자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도 108,000달러를 넘지는 못했지만 그 아래에서 다시 한번 비벼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강력한 상승과 함께 저항을 뚫을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며,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어제 후원을 주신 아나킨 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이셨다라고 하네요. 생일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올해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아니라 스트래터지죠. 비트 또 샀다. 이번에는 4,980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평단은 106,801달러. 여전히 비트코인 물량을 빨대로 꽂아가지고 흡수를 해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과연 그들의 목표치 최대 비트코인 물량은 몇 개가 될까요? 다음으로는 메타플래닛 1,00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플래닛의 주가도 10%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고, 코인실리움이 15개의 비트를 매입, 영국의 상장사 볼츠캐피털 40개 비트 마찬가지로 추매, 프랑스의 더 블록체인 그룹 60개 비트 추매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고, 이제 겨우 주 초이기 때문에 ETF를 비롯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기업들 비트를 매입했다라는 소식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트코인 매입하는 기업들도 있고 ETF도 사는데 어째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불만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거래소 내에서는 사는 사람들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소위 말하는 고래들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 4만 개를 집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고래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도 최근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놈들 때문에 지금 비트가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아제끼는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수익 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격을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저항 뚫지 못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108,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준 다음에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105,00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이어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내가 봤을 때는 바로 뚫지 못하고 한번 내릴 것 같다. 105,0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저점 살포시 갱신하고 그 다음부터 11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알트 시즌에 관련된 분석이랄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블런치 분석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고 있다. 3일봉인데요. 3일봉에서 큰 하락 다이버전스 나와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에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이러한 시그널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LG 분석가 역시 올해 안까지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비트가 고점을 찍고 사이클 고점을 찍고 도미넌스 하락하면서 알트 시즌 오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 사이클대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비트마인은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해가지고 비트가 아닌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리, 펀드스트렛의 톰리라고 합니다. CNBC 측에서는 톰리가 이더리움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꿈꾼다라면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월가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반되는 온체인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크립토 기고자 크립토 썸문에 의하면은 이더리움 장투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강력한 매집 패턴과 함께 무언가 큰 흐름,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위로 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으나, 반면에 이더리움 거래소로 많은 물량이 흘러 들어가면서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최근에 이더리움 물량 62,289개를 주요 거래소들로 입금을 시켰다. 매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외치는 미스터 크립토는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가지아를 외치고 있었고, 이어서 로빈후드에서 오늘 이더리움과 소라나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소라나 스테이킹 하니까 오늘 큰 소식이 나왔었죠. 렉스시어스의 CEO가 직접 발표를 해주기를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렉스 오스프리 스테이킹 허용 소라나 ETF 거래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킹이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해당 소식과 함께 소라나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18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어서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소라나의 지금 가격 움직임 나쁘지 않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왜 솔라나만 승인을 해줬지 이더리움도 ETF 스테이킹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솔라나가 쏘게 된다라면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도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솔라나의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러한 분석, 블런치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밈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장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으로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유니스왑, 여기 있는 저항 7달러 한 60센트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는 저스틴선의 비트토렌트 BTT,
이거 물려가지고 고생 꽤나 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2.0 메인넷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용자 자산 프로토콜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뢰 기반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으며 디파이, 암호화폐, 온체인 신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스테이킹 기능까지 이자는 연 6.7%를 제공한다라는 소식.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블록체인 시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카자흐스탄, 앞으로 압류 및 채굴 자산으로 국가 디지털 준비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범죄자들한테 암호화폐 뺏는 것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 없겠죠. 거기다가 대통령 허가하에 채굴까지,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도 나서가지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강력한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저축은행연합 슈파카세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내년 여름까지 해가지고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 나왔었는데, 전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향한 골드러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버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좀 버텨보지야, 광조때 특히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